네, 안녕하세요. 코난구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소리샵 쪽에 왔어요. 예, 소리샵 예전에 저희가 좀 촬영도 많이 해고 그랬는데 요즘에 새로운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 리뷰하러 왔습니다. 저희 양쪽에 있는 스피커는 캐프 레퍼런스 3 메타. 그렇죠. 예, 캐프의 블레이드 바로 밑에 쪽 라인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스피커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앰프 그리고 소스 기기 여기 다 있습니다. MP200, DAC200, 그 다음에 밑에는 M200이라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고요. 이 중에서 오늘 이제 리뷰할 제품은 요 맨 밑에 깔려있는 두 개의 파워 앰프입니다. 이 모노블럭, 애초의 모노블럭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내장된 증폭 모듈이 뭐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퓨리파이사의 예. 아이겐탁트 모듈이죠. 정말 네. 코나님이 애정에 맞지 않는 네. 클래스 D 네. 아이겐탁트 모듈이 지금 채널당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블록이니까 네. 하나씩 들어가서 정말 네. 대출력을 내는 클래스 D 앰프입니다. 맞아요.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클래스 D 증폭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퓨리파이. 근데 퓨리파이를 설립한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브루노 푸제이라는 그렇죠. 저희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까요? 대가죠. 대가 이제 네. 대가 반열에 올라왔고 그래서 필립스 재직 시절에 이제 그 클래스 D의 혁명이라고 일컫는 네. UCD 증폭 모듈을 개발했고 네. 그다음에 하이펙스로 이직해서는 엔코아. 네, 엔코아는 특히 뭐 이제 벨칸토 뭐 이런 데서 써왔고 그렇죠. 그리고 뭐 NAD 뭐 네. 이런 데서 많이 써왔고 정말 히트를 쳤죠. 그렇죠. 예, 뭐 NAD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블루 사운드니 뭐 요즘에 잘 나가는 클래스 D 앰프들 중에는 하이펙스 엔코어의 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엔코아 쓰면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됐죠. 네. 클래스 D 증폭이 가장 처음에 막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그랬을 때는 제프롤랜드가 처음에 아이스 파워, 그렇죠. 뱅앤올룹슨의 아이스 파워를 제품에 투입하면서 이제 클래스 D가 하이엔드 제품에도 많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하이펙스 쪽이 상당히 떠올랐죠. 하이펙스 엔코어를 만든 사람도 브루노 푸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독립을 해서 퓨리파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력을 보면 사실 네덜란드 필립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키오디오, KII, 액티브 그렇죠. 그 프로용에서 쓰는 하이엔드 프로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기술 이사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행으로 계속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그림 오디오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그쪽에서 나온 클럭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룬 코어 겸 네트워크 스트리머 이런 것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쪽 그림 오디오 쪽에서도 뭐 에디 컨버터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거기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리뷰한 제품 중에 브루노 푸제이가 주재했던 브랜드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예, 몰라라고. 네.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예.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 아직 상용화된,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 상용 제품에 탑재된 거는 NAD M33이 제일 유명하고, 그렇죠. 예, 그 외에 좀 몇 가지 있는데, 좀 메이저 브랜드에서 탑재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T 플러스 A. 그렇죠. T 플러스 A에 그 A200이 있고, 이거는 M200입니다. 예,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퓨리파이가 증폭 그 스펙이 엄청 화려하죠. 그렇죠. 딱 두 가지잖아요. 외유를 엄청나게 낮췄고 0.00017% 그렇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도 네, 또 엄청나게 낮췄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숙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건데 네,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개인 대역폭 곱이라는 거를 상당히 네. 큰 수치로 만든 거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하고 대역폭을 곱한 그 값을 얘는 퓨리파이 그 아이겐탁트 모듈은 네. 110MHz를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1kHz에서는 10만 배. 네, 그리고 110kHz에서는 1000배 증폭을 해갖고 네. 이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110MHz로. 그러니까 1.1kHz 때나 110kHz 때나 플랫하다. 네, 그러니까 이 광대역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플랫하게 노이즈 없고 리니어리티를 구현을 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큰 그 성과를 얻은
그 모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김 편님 얘기하셨듯이 그 스위칭 증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스위칭 증폭이 이 하이파이 더군다나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계속 그 탑재를 막 미루고 적용을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주파 노이즈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펙스 이런 데서 많이 개선했고 그 다음에 정말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에서는 일반 A 클래스나 AB 클래스보다 더 좋은 특성을 막 보이니까 예. 그 예전 그 클래스 D 단점이 예. 고역이 좀 쏜다, 거칠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음이 갑자기 꺼진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만큼 협대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MHz대로 그 개인 대역폭 곱을 확장을 하니까 네. 정말 광대역에 걸쳐서 플랫하고 오차가 없는 음을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행 그 클래스 D 모듈 중에서 하여튼 최고 수준의 스펙과 음질을 보여주는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탑재한 모노블록입니다. 그렇죠. 예, M2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디자인,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해요. 외관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깍두기 같은 그렇죠. 독일 제품들답게 아주 정말 그 더할 것도 없고 뭐 뺄 것도 없는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뭐 전원 버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미 팩터 버튼이 있고 이게 DF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죠. 디폴트로 보면 댐핑 팩터가 800이에요. 댐핑 팩터라는 게 스피커 임피던스를 이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렇죠. 800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 임피던스를 이제 8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0.001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제 800이 나오니까. 네. 근데 얘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그거를 저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갖고 이걸 역산을 하면은 스피커 8옴 기준일 때의 출력 임피던스가 예. 0.114옴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쓰느냐? 네. 보통 이제 댐핑 팩터가 높아야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댐핑 팩터를 낮추면은 진공관 앰프처럼 네. 좀 더 자연스럽고 네.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원할 때 네. 그 요 버튼을 누르시면 댐핑 팩터를 낮춰서 또 그에 맞는 음질을 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난 그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댐핑 팩터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스펙 신봉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댐핑 팩터는 높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피커가 뭐 감도가 낮고 막 이런 것들은 댐핑 팩터가 높은 앰프를 쓰면은 스피커 제어력이 좀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스피커 제어력을 구분하는 뭐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댐핑 팩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도가 꽤 높고 이런 스피커인데 댐핑 팩터가 굉장히 높은 앰프를 사용하면 자체 소리가 딱딱하고 예. 거칠고 막 공격적인 너무 오버 댐핑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서 오히려 댐핑 팩터가 높은 게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네.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T 플러스 A가 이런 기능을 마련해 놨습니다. T 플러스 A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과학자들입니다. 네. 네.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네. 예. 재미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진짜 얘네가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만 한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앞단에서 전압 증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출력단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옴에서 210와트, 네. 4옴에서 420와트를 내는데 그걸 담당하는 것이 아이겐탁트 모듈이고 예. 이 앞에서 자기한테 들어온 신호를 증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30배, 40배. 얘는 지금 37배 증폭을 해요. 31.4dB 증폭을 하는데 네. 그 전압 증폭단을 상당히 고전압에서 작동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얘네의 어떤 시그니처가 그 HV 테크놀로지잖아요. 맞아요. 하이 볼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공관의 그 플레이트 전압이 결국 300, 400볼트에서 네. 그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OP앰프 같은 경우는 많아야 38볼트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9볼트, 마이너스 19볼트 그 DC 레일 안에서 이제 OP앰프가 움직이는 건데 네. 얘는 그거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네. 그 고전압에서 움직이니까 입력 신호가 갑자기 센 게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 큰 전압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헤드룸에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네. 그런 이점이 많아하고
얘 그 T 플러스 A의 상위 모델에는 HV 테크놀로지가 전원층 폭탄에 어김없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0 시리즈의 A200도 그렇고 M200도 그렇고 전압 증폭대는 다 HV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앰프가 그 증폭 모듈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게 T 플러스 A나 이런 거의 50년 가까이 반세기 가까이 이렇게 앰프 이런 쪽을 만들어 온 메이커가 그냥 증폭 모듈에 기대어서 그냥 만들 일은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하이볼티지 이런 개념도 사실 진공관 앰프 쪽 설계에서 좀 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클래스 D 앰프를 만드는 회사들은 뭐 다 그냥 뭐 컴퓨터로 그냥 디자인하고 그냥 정말 그 스펙만 맞춰서 출시할 것 같은데, 뭐 중국은 그런 앰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은 벨칸토도 그렇고, T 플러스 A도 그렇고, 벨칸토도 원래 진공관 앰프로 시작했던 메이커고, 그렇죠. T 플러스 A도 원래 진공관 앰프를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력이라고 하죠. 네, 구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이 듬뿍 또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증폭 모듈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앰프다. 이거는 마치 DAC에서 칩셋만 좋으면 좋은 소리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은 아이겐탁트를 쓰면은 다 소리가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NAD 소리 다르고 또 얘 소리가 또 다르듯이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압 증폭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리고 그렇죠. 이와 함께 전원부는 또 어떻게 설계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완전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스피커 유닛 수입사가 스피커를 만들면은 최고냐?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앰프, 파워 앰프를 사용할 때 또 보호 회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T 플러스 A는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세이프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인텔리전트 세이프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앰프의 어떤 작동 온도라든가 어떤 앰프에 걸리는 부하 이런 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가지고 뭔가 과입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알아서 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앰프가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얘 또 특징이 스피커를 A조, B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조의 스피커를 운영할 수가 있고 밸런스 입출력이 있고 네. 또 RCA 언밸런스 입출력이 있어갖고 그렇죠. 출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똑같이 한 조를 더 구매를 해서 바이앰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오디오 파일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난 요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확장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날로그 출력단을 지원을 한다. 근데 참고로 그 스테레오 그 A200 모델은 네. 밸런스 출력만 지원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언밸런스는 입력단만 있었는데 네. 이 M200이 되면서 RCA, XLR 다 지원을 한다. 출력 단자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대응력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T 플러스 A가 정말 야심차게 출시한 A200, 그 다음에 M200, 뭐 MP200, 그 다음에 DAC200, 그렇죠. 200 시리즈의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앰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제품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실제 청음해 보면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앰프 테스트를 위해서 셋업한 시스템은요. 일단은 위에 MP200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는 DAC입니다. DAC200 다 T 플러스 A 200 시리즈로 세팅을 했고 스피커는 저희 양옆에 보이는 캐프 레퍼런스 3 메타 이 스피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음악 들어보면서 총 3곡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 You better stop the things you do.
mind. You're min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제시 쿡의 알프로 스페로뉴. 이게 니나 사이먼 곡으로 유명한데, 막 기타로 이렇게 좀 다시 들으니까, 상당히 좀 색다르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는 전반적인 대역 밸런스 자체는 상당히 좀, 중용적이라고 할까요? 중립적이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그 M33 같은 경우가 똑같은 증폭 모듈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얘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느낌? 예. NAD가 좀 더 밝고 상쾌한 그렇죠. 쪽이고, 그렇죠. 예. 이거 한 곡만 들어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체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곡은 어떤 출력 쪽보다는 그 전압증폭단이 이제 HV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된 그 이득을 많이 느끼게 해준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느낌은 되게 따뜻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진공관 앰프를 듣는 것처럼 네. 좀 이렇게 뭐 냉랭하지 않고 또 맞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좀 묵직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점이 바로 그 아이겐탁트 똑같은 걸 썼어도 네. 그 NAD 뭐 M33이나 M23과 다른 소리결이라는 거 확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 앰프는 전압증폭단 하기 나름이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은 좀 저역 쪽이 좀 많이 내려가는 약간 그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저희가 요즘에 몇 번 좀 틀어드리고 있는데 도미니크 피스 아이메의 버즈라는 곡입니다. 이게 시작 도입부부터 저역 쪽이 엄청나게 폭격을 막 가하죠. 사실 캐프 레퍼런스 3 메타가 뭐 제어가 막 그렇게 힘든 뭐 그런 스피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M200으로는 차고 넘치는 예,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겐탁트 모듈이 참 대단한 게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저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스피커 임피던스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때도 정말 엄청난 그 에너지를 전해주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갖고 이 스피커, 이 포유닛 스피커잖아요. 이걸 완전히 제압을 한다. 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하면은 아이겐탁트 모듈이 똑똑한 이유도 있지만은 예. 그 SMPS 전원부 설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전원부. 예. 그렇죠. 얘네 이제 그 뭐 기술 백서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안에 SMPS인데 예. 그 파워 커패시터 같은 경우를 얘네가 직접 개발을 해갖고 충반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초당 10만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파워 컨덴서보다 한 네. 2,000배 정도 높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 스피커에서 음악 신호에 따라서 빠른 신호를 네. 그 빠른 전류를 원할 때 즉각 네. 재빠르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맞습니다. 예. 효과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클래스 D 증폭 앰프를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소리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굉장히 뭐 저역 제어가 일단은 좋고 그리고 사이즈는 작은데 출력은 막 몇 배가 특씩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혹했죠. 근데 실제 좀 오랜 시간, 장시간 좀 들어보면은 소리가 되게 건조하고 딱딱하고 음악적인 뉘앙스를 못 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환호했다가 나중에 좀 많이 그런 인기가 좀 사라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이펙스 뭐 엔코어나 뭐 이런 모듈이 나오면서 상당히 다시 좀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 네. 이것도 들어보면은 클래스 D의 지금도 클래스 D 증폭 앰프 중에 그렇게 막 거칠고 딱딱하고 너무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튜닝된 앰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기술이 좋은 이런 회사들이 만든 클래스 D를 들어보면 뭐 증폭도 굉장히 좋고 출력도 높으면서 음악적인 그런 표현력 그런 것들도 잃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음이 좀 두드러지는 곡에서 정말 이 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테레오 앰프보다도 더 유리한 게 바로 이런 저음 대응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레오 모델은 4음에서 네. 250W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4음에서 420W까지 그렇죠. 나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이제 그 스펙을 비교를 해보면은 입력 감도도 훨씬 여유가 있어요. 이 모노블록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RCA 입력 같은 경우는 네. 스테레오 앰프 A200 같은 경우는 네. 입력 감도가 800mV였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모노블록 그 M200이 되면서 그 RCA 입력 감도가 네. 1.13V로 늘어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높은 전압이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 감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출력 전압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네. 그 어떤 마지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00mV에서 1.13V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적은 신호가 약한 신호가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헤드룸이 넓고 그런 면에서 모노블록이 여러 가지 또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원부도 서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 최소한 다른 채널의 증폭 신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SMB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채널 간섭이 이론적으로 네. 제로이기 때문에 음상이라든지 사운드 스테이지 형성에서도 아주 유리하고 네. 그러니까 뭐 아이겐 탁트에다가 뭐 HB 테크놀로지에다가 네. 그다음에 고주파로 움직이는 SMPS 전원부. 여기에 모노블록까지 네. 정말 앰프에 좋다는 거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곡 저희가 녹음한 거 틀어드릴게요. 네, 마지막 들으신 곡은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3번 중에서 1악장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전원부 설계 그리고 모노블록이니까 전원이 또 따로 들어가는 그 전원 쪽의 그런 이점들 이런 것들이 이런 다이내믹스 맞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타격감 뭐 이런 거, 펀치력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이 음악 들어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피크를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순간에 상당히 확 놀라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원부가 이렇게 그만큼 많은 그 에너지를 딱 갖고 있다가 확 그렇죠.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블록은 그 스테레오 앰프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최소 2배의 정전 용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원부가 2배로 늘어난 거니까 네. 거기서 오는 이득을 이런 대편성곡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뭐 이런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디테일, 그리고 음색적인 면에서도 클래스 D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 M200 들어보시면 클래스 D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거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이게 클래스 D 앰프 맞나 싶을 만큼 되게 따뜻한 소리,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얘가 참 T 플러스 A에 가는 길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독일 하이엔드 브랜드 T 플러스 A의 모노블럭 파워앰프 M20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